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일 오후 5시 20분입니다. 지금 10월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집권 세력은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그 태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요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 집권 지휘부 안에서의 감정 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게 다 외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태풍이 몰려오는데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면은 선장과 기관장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장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관장 역할을 해야 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김건희 여사가 끼어가지고 이 감정 싸움을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국민의힘 콩가루 집안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풍에 견디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김건희 여사 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정부투자금융기관 감사, 이 사람이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감사라는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최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전 선임 행정관은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서울보정보험상금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선임 행정관은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서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한동훈계로 불리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실 비서관 김 전 선임 행정관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 김 여사와의 대화를 공개한 전력이 있는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1달이나 통화를 계속했느냐는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안의식 혹은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혀를 차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통화 내용이라면서 정치 부패와 공작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은 정권과 언론입니다. 어느 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동원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면서 김 전 선임 행정관이 지난 8월 서울보정보험 상금감사로 임명된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가 있는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힘이 개입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문맥상 그 배우를 김건희 여사라고 의심하는 뉘앙스인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제 뭐 감정적으로 싸우니까 뭐 거칠 게 없습니다. 이 정권 지휘부가 콩가루 집안이라는 인상을 주는 장면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사이는 도저히 화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한동훈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칠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지금 폭풍이 몰려오는데 황천항해를 해야 할 배에서 선장과 기관장이 싸우고 있는 꼴입니다. 마음을 모아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위기에서 적전분열하니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공멸하든지 한 사람이 치명상을 잃는 구도입니다. 지금 투 트랙으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라는 위기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제1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의료 대란으로 특히 연로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죽는 것 아니냐 하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보수층, 경상도, 노년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쉬운 길을 가지 않고 계속 미련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벼랑을 향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기의 기본 흐름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가 잡다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다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료 대란이 한 덩어리로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그럼 폭발해 버립니다. 꼭 이 우라늄 원자 폭탄 터지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우라늄 원자 폭탄은 한 10kg의 우라늄이 하나가 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kg짜리를 두 개를 딱 합쳐버리면 그 순간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런 투 트랙의 위기가 폭발하는 데는 결정적인 폭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 폭로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인사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라든지 아마도 이 2,000명 정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관여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 그런 걸 뒷받침하는 어떤 물증이 있는 폭로가 나왔을 때는 윤석열 정권은 아마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몰락의 형태는 탄핵도 있고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도 있고, 물러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고 그가 추진하는 그 어떤 이른바 개혁정책도 먹히지 않게 되는 이런 사태를 총괄해가지고 제가 몰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적전분열상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와 불화를 하고 그게 총선 패배로 이어지고, 총선 패배 이후에도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분열해 있는 사이에 최순실 관련 폭로가 나오니까 탄핵 국면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버린다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켜야 되겠다고 태극기 들고 나왔던 세력만큼 윤석열 결사 옹호 세력이 그리로 나오겠느냐?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수십 명이 이탈해가지고 탄핵소추안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 만약 한동훈 세력이 결심을 하면은 뭐 수십 명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10여 명만 이탈해버리면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으려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매달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감정싸움을 적나라하게 국민들 앞에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른 겁니다. 앞으로 10월을 어떻게 넘길 거냐, 11월을 어떻게 넘길 거냐, 12월을 과연 넘길 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한데, 이 세계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치기 위해서 오늘 레바논 국경선을 넘어서 진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김건희, 국민의힘은 치사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동양에서 이런 경우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벌 받는다는 겁니다. 천벌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독특한 개념인데,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권력을 뛰어넘는 역사의 대세 또는 민심을 가리킵니다. 감사합니다.